시바이누 투자자들이 기다려온 시바리움 블록체인이 이번 주에 레이어의 네트워크용 베타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시바리움 개발자들이 수요일 새벽에 발표했다. 8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바이누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자체 레이어의 프로토콜 시바리움 베타 테스트넷을 이번 주 안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바리움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구동되며 가스 토큰으로 본 시바스왑이 사용된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레이어2는 확장 및 데이터 병목 현상을 줄여주는 레이어1 위에 구축된 일련의 오프체인 솔루션을 의미한다. 이는 여러 오프체인 트랜잭션을 하나의 레이어1 트랜잭션으로 묶어 데이터 부하와 수수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시바리움 개발자들은 시바리움이 네트워크에 구축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저렴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외에도 향후 몇 년 동안 대체 불가 토큰 분야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메타버스 및 게임 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오리지널 미맘화폐 도지코인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시가총액 15여 암호화폐 시바이누는 8일 오후 6시 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81% 하락한 0.00001093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11.77% 낮은 가격이다. 같은 시간 도지코인은 2.30% 떨어진 0.07315달러를 기록 중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진행 중인 리플랩스의 최고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리플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7일 법원의 전문가 증언 배제 판결을 보니 리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크가 XRP 토큰 구매자들의 타인에 의한 수입 기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 증언이 배제됐다. 반면 리플의 컨트랙트가 하위 테스트 컨트랙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줄 전문가, XRP의 세금 및 회계 처리를 증명해줄 전문가 증언은 배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그는 올 상반기 세크와 진행 중인 소송이 마무리되고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면서 이러한 재판 결과는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발전시키고 암호화폐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알데로티는 판결이 곧 나올 수 있다고 밝혔는데 빠르면 3월 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리플 경영진은 올해 상반기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2%가량 상승하고 있다. 8일 오후 4시 29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1XRP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53% 상승한 0.375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대장주 비트코인이 긴축 우려 속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리플 소송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바이두 이미지 코인리더스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위챗이 결제 플랫폼에 디지털 위안화를 추가했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7일 보도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지 매체를 인용, 위챗이 결제 서비스에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추가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위안화의 매력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위챗 미니 프로그램 및 결제 플랫폼에서 디지털 위안 결제가 가능해졌다. 앞서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도 디지털 위안화를 결제 서비스에 추가한 바 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컨설팅 회사인 트리비운 차이나의 애널리스트 링아오 바오는 중국 소비자는 위챗페이와 알리페이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바일 결제 앱으로 전환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따라서 중앙은행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대신 위챗페이 및 알리페이와 협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디지털 위안화는 최소 26개 중국 성 및 도시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 최대 이벤트로 꼽히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출시 승인과 관련해 글로벌 자산운용사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전략 총괄인 카버 거백스가 그레이스케일이 세크를 상대로 낸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출시 승인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은 매우 낙관적인 시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세크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에 암호화폐 현물 거래소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규제되길 원한다. 세크는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현물 ETF 출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도 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레이스케일이 세크를 상대로 낸 BTC 현물 기반 ETF 출시 승인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세크는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현물 ETF 출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오늘 열린 항소심 공판만 보면 그레이스케일의 승소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판에 참여한 판사 중 공화당원인 라우 판사는 이날 확실히 그레이스케일의 편에 섰으며 민주당원 출신 스리니바산 에드워드 판사도 이날 세크 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소송 결과를 100% 장담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오늘 공판은 예상보다 그레이스케일에 유리하게 흘러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레이스케일과 세크의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출시 반력 관련 항소심 공판이 7일 진행된 가운데 판결까지 3에서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이 보도했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6월 자사의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출시가 세크에 의해 반려되자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매파적 발언을 내놓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움츠러들면서 아시아 주요 통화 가치와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 시간 오후 12시 19분 기준 홍콩 항생지수는 2.46%,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 H지수는 2.72% 각각 떨어졌다. 코스피는 1.35%, 호주 S&P ASX 200 지수는 0.93%, 대만 자취안 지수는 0.59% 각각 하락한 상태다. 중국 본토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성분 지수도 0.39%, 0.02% 각각 내렸다. 이러한 시장 움직임은 파월 의장이 7일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경제 지표들은 예상보다 더 강했다. 이는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기존 예상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파월 의장은 또 전체적인 지표가 더 빠른 긴축이 타당하다고 시사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여파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를 비롯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등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도 1%대 하락 마감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높아지면 해외 달러 자금의 미국행이 빨라지면서 미국 이외 국가들의 통화가치와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커진다. 엔화와 유로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 지수는 이날 105.70으로 연중 최고치를 찍었고 엔달러 환율과 여해 위안 달러 환율도 이날 한때 각각 137.49에 6.9971위안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새로 썼다. 한국 시간 오전 11시 30분 기준 달러 지수는 105.701이다. 원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0.31원 오른 1320.07원, 일본 엔화 환율은 1.36엔 오른 137.35에 중국 여대 안화 환율은 0.043위안 오른 6.9830위안에서 거래되고 있다.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2007년 7월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 10년물 국채와의 금리 역전폭이 1981년 이후 처음으로 1% 넘게 벌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값과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도 약세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9% 떨어진 1,820달러에 마감돼 지난달 24일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3.6% 급락한 77.5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 시간 오전 11시 30분 기준 4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816.20달러, WTI는 배럴당 77.65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올해 금값 전망에 대해 거시경제와 수요 측 요인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새로운 추세선에 따르면 금값은 지난해보다 더 금리 변화에 민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6일 발생한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접속 장애는 엔지니어 한 명의 실수에 의해 발생했다고 이 전문 매체 플랫포머가 7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 대한 무료 액세스를 차단하는 한 엔지니어가 전날 네트워크상의 구성 변경을 잘못 손대는 바람에 오류가 일어났다고 트위터 내부 직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API는 두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한 명의 실수로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트위터의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트위터는 전날 2시간가량 로그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하면 트윗 내 링크 연결이 중단되고 사진이 화면에 뜨지 않는 등 장애가 발생했다. 인터넷 접속 장애 추적 사이트인 다운디렉터에 따르면 이날 트위터 장애 신고는 전 세계적으로 10,000건에 달했다. 트위터 측은 트위터 일부가 지금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내부 변화를 줬는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한 트위터 직원은 플랫포머의 트위터 현재 버전은 업그레이드하지 않아서 당장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장애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장애가 너무 자주 발생해 무덤덤해졌다고 언급했다. 트위터는 올해 10차례 안팎의 크고 작은 장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과 트위터 내부 직원들은 대규모 인원 감축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 매체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인수 이후에 따른 대량 해고로 트위터에는 정규직 엔지니어가 550명도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트위터 내부에서는 이 소셜미디어가 파산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사이트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적인 문제가 쌓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금리 고점 상향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파적 발언을 내놓자 월가 대형 금융기관들을 비롯한 시장의 금리 전망치도 5% 중반대 이상으로 속속 올라가고 있다. 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릭 리더 글로벌 채권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연준이 경제를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2%에 가깝게 떨어뜨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6%로 올린 비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블랙록의 전망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점도표 상해 기기준금리 고점 전망치 5.00에서 5.25%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연준은 앞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4.50에서 4.75%로 끌어올린 상태다. 월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등 이코노미스트들도 이달 20일에서 22일 열리는 FOMC에서 발표된 새로운 점도표 상의 최종금리 전망치가 기존보다 0.5%포인트 오른 5.5에서 5.7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이달 FOMC를 앞두고 발표될 지표들이 혼조세지만 전체적으로는 탄탄할 것이라면서 이달 0.25%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기존 전망은 아슬아슬하고 대신 0.5%포인트 올릴 위험성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준 위원들이 이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하더라도 인상 속도를 둘러싸고 의견이 갈릴 경우 점도표 상의 최종 금리 수준을 0.5%포인트 올리는 식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처럼 월가에서 금리 전망치가 오르는 것은 파월 의장이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경제 지표들은 예상보다 더 강했다. 이는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기존 예상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파월 의장은 또 전체적인 지표가 더 빠른 긴축이 타당하다고 시사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 후 이달 금리 인상 수준에 대한 전망이 뒤집혔다. 전날에는 0.25%포인트 인상 확률이 0.5%포인트 인상 확률을 앞섰지만 이날 0.5%포인트 인상 확률이 0.25%포인트 인상 확률을 초월했다. 또 6월 금리 상단이 현재보다 1%포인트 인상된 5.75%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은 57.5%로 전날에 2배 가까이로 늘어났으며 5.5%를 상단으로 보는 의견은 55.7%에서 24.1%로 줄었다. 금리 상단을 6%로 보는 견해도 2.8%에서 17.3%로 급증했다.
이밖에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2007년 7월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하면서 10년물 국채와의 금리 격차가 확대됐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금리 고점 상향 가능성을 예고하는 강력한 매파적 발언을 내놓자 백악관에서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의 한 관리는 연준이 단지 한 달 동안의 경제 지표에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백악관이 연준의 관리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단지 한 달 동안의 데이터를 봤을 뿐이라며 뒤로 물러나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경제를 연착륙으로 이끌어주도록 온건 공화당원인 파월 의장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연준은 독립적이며 우리는 연준 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통화정책 결정에 필요한 자유를 연준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제지표를 통해 확인된 인플레이션 둔화와 풍부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행정부 관리들은 파월 의장의 매파 발언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으며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그가 시장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전체적인 지표상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면서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파월 의장이 오는 20일에서 22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에서도 애초에는 이번 FOMC에서 0.25%포인트 인상 관측이 많았으나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느려지고 고용 호조 등을 보여주는 1월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는 0.5%포인트 인상 전망이 느는 추세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미국 암호화폐 거래은행인 실버게이트 캐피털의 뱅크런 우려에 더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22,200달러대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8일 오전 10시 4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84% 하락한 22,25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장중 20,011달러까지 떨어졌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0.49% 감소해 1조 200억 달러 선을 기록 중이다. 투자 심리는 중립을 유지했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1포인트 오른 50을 기록하며 중립 한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미상원 의회 청문회에서 너무 강력한 규제로 암호화폐 혁신을 죽이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준도 암호화폐 업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규제가 필요하거나 정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초강경 발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도 2%가량 떨어지며 22,000달러 붕괴 위험에 놓였다. 파월 연준 의장은 7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3월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물론 최종 금리를 종전 전망치보다 높일 수 있다고 예고, 추가 긴축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파월 의장이 금리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후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한 데 이어 암호화폐 시장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8일 오전 8시 39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98% 하락한 22,22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장중 20,011달러까지 떨어졌었다.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도 0.48% 하락하며 1,561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1.02% 감소해 1조 100억 달러 선을 기록 중이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최근 박소스와 바이낸스에 대한 단속 조치와 중앙화된 스테이킹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단속으로 인해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상승 모멘텀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탈중앙화 스테이킹 프로토콜은 최근의 단속 조치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암호화폐 규제 환경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불확실성은 종종 시장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매체는 비트코인이 22,000달러 아래로 하락하면 19,000달러까지 추세 반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루곤체인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2014년 해킹으로 인해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3월 10일부터 채권자 변제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13만 7,890 BTC가 언락될 전망이며 이는 약 30억 달러 규모라고 전망했다. 이 루곤체인은 마운트곡스가 암호화폐 출금을 중단한 2014년 2월 7일 비트코인 가격은 약 $800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